안녕하세요. 나스닥 덕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차트에 복잡한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이평선 두 개만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최애 보조지표가 있죠. 예, 후행스팬. 예, 후행스팬도 나중에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이 후행스팬은 넣습니다. 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선 201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선이죠. 201선의 중요성. 201선은 미국의 증권가에서도 엄청 고수들이 선호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이 201선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금요일 차트예요. 자, 금요일 차트인데 201선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그 각도가 이렇게 평행 비슷하게 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횡보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201선이 상승하다 횡보하다 또 이렇게 상승하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매수를 잡아야 될지 또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도를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 하나를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1선 있습니다. 21선 이거를 좀 두껍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21선을 두껍게 설정했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실 거예요. 저는 주로 지수를 사용하니까 지수로 했습니다. 단순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해도 본인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모든 캔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손실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청산해야 될 점을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청산 시점 또는 매수 시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201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게 보이죠? 횡보하다 다시 이렇게 처지기 시작해요. 자, 201선 위에 캔들들이 위치할 때, 자, 201선 위에 캔들들이 이렇게 위치할 때는 어때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21선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느냐? 자, 21선이 이렇게 201선 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201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은 이 21선이 201선 아래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21선이 떨어지지 않았죠. 자, 캔들들은 떨어졌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캔들들은 결국 201선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자, 21선이 20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캔들들은 내려왔지만 결국은 21선이 돌아나가면서 또 캔들들이 다시 201선 위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청산을 언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3파동 후에
청산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파동은 여러분들이 세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201선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시니까, 자, 201선 위에서는 가능한 매수를 잡는 게 좋겠죠. 매수를. 그럼 201선 아래에서, 자, 여기 201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졌어요. 자, 캔들들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21선이 201선 아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근데 여기는 21선이 201선을 깼어요. 그러면은 21선이 202선을 깼다.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1선 이동평균선까지 202선을 깼다. 그러면 하락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라색 201선이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21선이 202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보라색 202선도 이렇게 하락하는 거, 밑으로 처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매도를 잡아야 되겠죠? 매도를 잡아서 언제까지 갖고 가느냐? 언제까지 갖고 가느냐? 예. 자, 21선도 위로 올라가야 되고 202선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자, 21선 주르르르르르르 201선도 계속 여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또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매도 홀딩이죠. 수익은 어디서 내냐?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장땡이다. 내가 만족하는 데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내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맞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자,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꼭대기에 가서 태극기도 꽂고 뭐 각 나라 깃발 다 꼽죠. 자,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길이 많아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아무나 입산하나요? 아무나 입산 못합니다. 네팔 정부에서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입산료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최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예전 가격이에요. 요즘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등산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올라가는 이런 느슨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오솔길 같은 그런 등산로를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모험을 하니까 굉장히 가파른 등산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아마추어들도 가고 싶어요. 이 어디까지는. 그러면은 아주 오솔길 같이 산책길 같은 그런 등산로도 있어요. 그런 등산로도 있는데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목적은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겠죠. 목표 지점이. 근데 이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느냐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 선택의 길을 나는 오솔길을 선택하겠다. 나는 바위가 많은 길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느냐. 여기서 내든 여기서 내든 일단은 이론이 여기에서 매도를 잡기 때문에 수익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하는 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한 데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1선하고 21선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21선이 20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200일선도 올라가고 21선도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격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또 이격도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200일선과 21선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일선 위에 21선이 있고 캔들도 200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매수를 잡아야지 유리하겠죠. 물려도 매수에 물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21선도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고 캔들들도 200일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매도를 잡아야 되겠죠. 매도에 물려야 되는 거죠. 물려도 매도에 물려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21선 가까이 가면 이런 데서 매수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데서 21선 가까이 갔으니까 매수 잡아야겠다. 잡았는데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뚝뚝뚝뚝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러죠? 200일선이 지금 이렇게 처지고 있잖아요. 200일선이 처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갔다가 부딪히면 떨어지고 갔다 부딪히면 떨어져요. 아직은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후행스팬. 제가 후행스팬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후행스팬이 어때요? 캔들 위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캔들이 아무리 21선을 쳐도 후행스팬이 캔들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자, 캔들과 후행스팬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듯이 캔들과 후행스팬이 떨어져 있으면 추세 전환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추세 전환이 될까요? 후행스팬이 캔들하고 부킹을 해야 된다 그랬죠. 부킹을 해야 된다. 어디서 부킹했죠? 자, 부킹한 자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 부킹하면서 여기로 캔들 위로 후행스팬이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자리에서 26개를 항상 세라고 그랬죠. 26개를 세면은, 자, 우선 한번 세볼게요. 26개 캔들 26개를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5개 26개를 셌어요. 25개 26개를 여기서 세보겠습니다. 자, 25개에서 26개 사이 어때요? 25개에서 26개 사이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는 21선이 올라가면서 캔들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하긴 하죠. 여기 행보 구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박스 구간이에요. 박스 구간에서 21선과 200일선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후행스팬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지만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간 25개 지점부터는 그 뒤로 이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아요. 결국 21선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200일선이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그랬죠?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200일선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살살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각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21선, 200일선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려도 매수에 물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어느 지점일까요? 자, 이런 데서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데서 다 털리죠, 여러분들. 나스닥이 이런 데서 다 털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쭉쭉쭉쭉 빠지면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럼 쭉쭉쭉쭉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쭉쭉쭉쭉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망해요? 시드가 없어서 망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시드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시드만 있다면은 여기서 버텼을 때 다 수익으로 나요. 왜? 200일선과 21선 사이에 21선이 200일선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중간에 점선으로 해둔 61선이 있어요. 61선도 한 번도 21선이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이렇게 캔들이 춤을 추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200일선이 계속 오름세기 때문에
추세선인 62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1선이 20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캔들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수에 물려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거는 옵션 때문에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옵션은 제로 게임이에요. 누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다 뺏기거나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매수와 매도가 싸워서 서로 옵션이 싸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옵션의 현상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또 201선과 21선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은 손실을 훨씬 덜 보겠죠. 덜 보겠죠. 그리고 옵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쭉쭉쭉쭉은 다시 쭉쭉쭉쭉 올라간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여기 비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방송을 하겠습니다.